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시언어 강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살펴볼 거는 이제 if문에 관련돼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if라는 것은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장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네,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제 if 문장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숫자가 100보다 크면 100보다 작다를 표현하고 싶다. 100보다 작다를 인쇄를 해주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뭐라면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순서도로 표현을 한다면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건식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참과 거짓, 참에는 이제 예다 그거죠. 네. 거짓, 아닐 때가 이렇게 나오겠죠. 아니요. 이 조건식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러면 뭐를 실행할 거냐? 실행할 이제 문장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거짓일 때 수행할 거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시언어로 구현을 해본다면 이제 샵 include 쓰고요. 네, stdio.h 헤더 파일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자 메인을 시작합니다. 메인 시작을 해주고요. 예, int a는 80, a라는 이제 변수가 정수형 변수로서 초기치 80을 줬습니다. 만약에 조건 씁니다. a가 100보다 작으면 이게 크면이 아니라 작으면이라고 물어봐야 되겠군요. 작으면 이라 물어본 거죠. 하면 이제 100보다 작다를 인쇄하고 싶다. 인쇄하는 것은 뭐죠? 프린트가 되는 거죠. 프린트 F 해주고 출력할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진행을 해서 줄 바꿔주세요. 하고 끝에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게 되고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이것을 시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A가 100보다 작으면 수행할 문장이 있고, 아니면 수행할 문장을 이렇게 있고, 이거를 이제 구현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수행하는 거고, 그 조건이 만족하지 못했을 때 수행을 하겠다. 3일 때는 100보다 작다를 표현해주고 아니면 10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표현하고자 합니다. 자, 순서도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물어보는 것은 이렇게 마름모로 물어보는 거죠. A가 10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이 있겠죠. 만족했을 때와 만족하지 않았을 때가 나오겠죠. 그래서 만족했을 때 수행할 문장, 만족하지 못했을 때 수행할 문장.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오겠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도를 이제 그릴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언어로 구현을 해본다면 생략하고 메인부터 한번 볼게요. 네, 메인 하고 나서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초기치를 200을 줬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마름모에 있는 내용을 여기 가로 안에다가 기술해 주면 돼요. A가 100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해주세요. 100보다 작다면 인쇄를 해주는데 100보다 작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줄 바꿔주고 여기까지가 됐고 아니면 어쩌고 아니면 이라는 걸 표현해야 되죠. 그래서 else를 사용합니다. else. 네. 그래서 printf 해주고 나서 아니면 100보다 크다를 인쇄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줄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블럭의 끝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if 문장이 돼요. if 아니면 할 때 else를 씁니다. 그래서 if와 else 만약에 뭐뭐라면 아니면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양한 제어문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스위치 케이스 문장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제 무엇이냐면, 자, 조건을 물어보는데요. 조건이 뭐라면 여러 개를 이제 케이스문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순서대로 표현한다면 조건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예인 경우와 이제 노인 경우가 있겠죠. 예이면 이제 수행을 해주고, 아니오이면 또 물어보는 거죠. 네. 아니면 예이면 이제 또 수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속으로 네,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는 형태. 네, 이거를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다라고 합니다. 사용하는 방식은 이제 스위치 하고 나서 여기에 네, 여기에 이제 조건식이 오게 됩니다. 뭐냐라는 이제 조건식이 오게 되고요. 이 조건식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값이 1이냐, 뭐 2냐, 3이냐 또는 문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수 1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꼭 1이 오는 건 아니니까 상수다, 어떤 숫자가 오느냐라고 표현하겠죠. 콜론을 하고 실행할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브레이크는 이제 케이스 문을 이제 빠져나가세요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또 이 조건식의 결과가 이제 두 번째 뭐 2냐, 예를 들어 2면 수행할 문장과 이제 케이스를 빠져나가세요. 브레이크 문장이 오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위에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계속 나열하겠죠. 거기에 없는 거 디폴트. 네. 디폴트이면 이제 실행할 명령문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문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다음 문장이 이제 이 블럭의 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부터 이제 수행을 하겠습니다. 스위치 해주고 나서 이제 변수를 ch를 잡았어요. 네. 이렇게 블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오는 문자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이게 A냐, 또 이게 B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또 이것이 C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나머지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냐, B냐, C냐 아니면 A, B, C도 아닌 나머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A가 나오면 화면에 뭔가 표시를 해주는데 A라는 문자 한 글자만 표시할 거예요. 한 글자만 표시를 할 때 우리가 푸 캐릭터를 씁니다. A라는 글자를 표시를 해주시오. B면 이제 B라는 글자를 내가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요. C면 이제 푸 캐릭터 네 C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푸 캐릭터 해주고 나서 D라고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고 A를 표시하고 나서는 이제 케이스 문장을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가세요. 브레이크 명령어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출력하고 나서 이제 케이스 문장을 빠져나가고요. 맨 마지막은 브레이크가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뭐 CH가 A면 화면에 뭐가 출력이 돼요? A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겠죠. B가 들어오면 B가, C가 들어오면 C, 나머지들은 모두 D라고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브레이크 문장을 안 썼어요. 그랬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러분의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CH가 만약에 이제 CH라는 변수가 A를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러면 A냐? A죠. 대문자 A. 자, A를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뭐가 출력이 돼요? A가 출력이 되죠. 네. 그리고 나서 빠져나가라는 명령어가 없죠. 그럼 그 다음 문자 그냥 수행하는 거, 이 다음 문자. 그래서 그냥 B가 표시가 되고 네, C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조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만 출력을 하고 네, 빠져나가게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 출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CH가 B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B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 출력되고 C 출력되고 D가 출력돼요. 지금 브레이크가 문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또 while 문장이 있는데요. while도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쓰는 문법적인 형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while은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S에다가 이제 0을 줬어요. 초계치. 네, I에다가 네, 2를 줬어요. 네, S는 0이고 I는 1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줬어요. while. 네, 그래서 S가 10보다 작으냐라는 조건을 줬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를 수행하세요. S는 S 플러스 I를 수행을 하고 I는 I 플러스 2를 수행을 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값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쪽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쓸게요. 자, 처음에 S가 얼마였어요? 0이었어요. 그죠? 네. I는 얼마였어요? 처음에 1이었어요. 이제 변화를 볼게요. S는 S 더하기 I를 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현재 I가 1이잖아요. S 더하기 I를 하면 얼마예요? 네, 1이죠. 그거를 이제 S에다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S는 1이 됐어요. 그리고 I는 하나 증가시키세요. 그러니까 이제 I는 2가 된 거죠. 그래서 S는 1이 기억되어 있고 I는 이제 2가 기억이 되는 거죠. 자, 조건을 따집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만족해요. 만족하니까 다시 또 여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S 플러스 I를 하시죠. 그러니까 현재 I가 1이고 S가 1이고 I가 2니까 1 더하기 2를 하면 3이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우리가 뭐 100까지 하세요 그러면 어떤 패턴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 더하기 2라고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I를 하나 증가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I는 3이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조건을 따져요. S가 10보다 작은가요? 네, 만족하죠? 그럼 이제 또 여기를 수행하는 거죠. 현재 S가 1 더하기 2에다가 I를 더하니까 1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결과가 저장이 되겠죠? 6이죠. 그 다음에 이제 I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갑니다. S가 10보다 작은가요? 네, 작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또 S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S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고 I 값은 이제 5로 이제 증가가 되죠. 그래 이제 올라가서 조건을 물어봅니다. S가 10보다 작은가요? 지금 딱 10이죠. 네,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S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 했더니 뭐가요? 10이죠? 네, I 값은 뭐죠? 5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는 1, 2, 3, 4를 이제 더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while 문장을요, 이렇게 이제 조건을 물어보죠.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참일 때가 있겠고, 네, 참일 때가 있고, 또 아니오일 때가 있겠죠. 그래서 참일 때, 수행하는 문장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기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니오일 때 아니오이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while에 대한 문법적인 구성 요소가 됩니다. 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do while이 있습니다. do while은 이제 무엇이냐면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 do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바로 그냥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을 이제 따지게 돼요. 조건은 이제 while 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조건식을 이렇게 적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것과 다르게 이제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조건을 따지죠. 그래서 먼저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do while 문장은 이제 최소한 한 번은 수행을 한다. 네, 라는 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이제 물어본다면 먼저 실행을 하는 거죠. 실행을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조건을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이제 예가 있을 거고, 자, 아니오가 있겠죠. 예이면 자, 다시 한번 여기를 이제 뺑뺑뺑 이렇게 도는 거고, 아니오이면 이제 또 수행할 명령문으로 이렇게 들어오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do while의 이제 문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요.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s에다 0을 주고 i에다가 2를 줬어요. 그리고 실행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실행할 문장을 여기다 기술을 해주고 뒤에서 while하고 조건을 따집니다. s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해주세요 라는 거죠. 수행할 문장은 뭐냐? s는 s 더하기 i를 할 거고 i는 i 플러스 1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s가 처음에는 0이었고 i는 처음에 1이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다 세미콜론 붙습니다. 자, s는 s 더하기 i를 하시오. s가 0이고 i가 1이에요.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 1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s가 1이 저장이 될 거고 i는 i 플러스 1을 하시오. 1이었는데 하나 증가시켜서 2가 되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만족해요. 그러면 다시 또 여기를 수행하는 거죠. s가 1이고 i가 2여서 s 플러스 i를 해서 다시 s에다 넣으세요. 그럼 s는 i 1 플러스 2한 결과가 들어오게 되겠고 i는 i 플러스 1을 하시오. 하나 더 증가시켜서 3이 됐어요. 그죠? 자, 이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지금 s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알기 위해서 수식을 이렇게 적은 거고요. 자, 다시 또 s는 s 더하기 i를 하시오. 1 더하기 2 더하기 3을 한 결과 그 다음에 i 더하기 2를 하시오. 4가 됐어요. 자,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만족하죠. 지금 6이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s는 현재 이것에다가 i 값을 더하시오. 더했죠. 다음에 i 더하기 1을 하니까 i는 5가 됐어요. 자, 이게 지금 결과가 얼마인가요? 네, 10인 거죠. 그래서 s가 10보다 작은가요? 네. 조건 만족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s 값은 10이 되고 i 값은 5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인데요. 포문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조건식이 됩니다. 그래서 포문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포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초기값, 처음에 출발할 때 값을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얼마일 때까지 하겠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증감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하자. 여기다가 이제 여러 명령문을 기술해 주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조건식을 이제 물어보고요.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실행할 거 실행해서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요. 예일 경우. 자, 아니오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A 값을 이제 정수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for 하고 나서 A는 10부터 그랬습니다. 다음에 얼마까지 2가 크거나 같을 때까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A-이꼴은 2다. 이렇게 이제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행할 명령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 수행할 거를 뭐로 수행하자라고 했냐면 출력을 해주세요. 정수 형태로 A 값을 이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될까? 포문은 여러분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순서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초기 값을 잡아요. 그 다음에 명령문을 이제 실행을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증감을 해요. 증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이 해주면 돼요. 자, 해볼게요. A는 10이었어요. 그럼 화면에 A를 출력하세요. 그러니까 10이 출력이 되겠죠. 네, 10이. 그럼 화면에 출력 결과 한번 볼게요. 10이 출력이 됐어요.
자, 올라갑니다. 증감을 해요. A는 A-2를 하시오. A 값은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를 출력하세요. 근데 여기 줄 바꾼 명령어가 없어요. 줄 바꾼 건 뭐야? 이게 있어야지 줄을 바꿔지는데 줄 바꾸는 거 없죠.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이제 8이 출력이 되겠죠? 올라갑니다. 다시 또 증감을 해요. 네, 증감. A는 뭐가 돼요? 이제 6이 되겠죠? 네, 조건에 만족하죠? 그래서 또 6이 출력이 되죠. 자, 또 올라갑니다. A는 A-2를 하세요. 4가 됐어요. 자,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만족해요. 그래서 4가 출력이 됩니다. 다시 또 올라갑니다. A를 이제 감소시키세요. 그럼 2가 되는 거죠. 2. 네, 조건에 만족한가요? 네, 만족해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만족하죠? 네. 다시 또 올라가서 증감을 합니다. 그럼 빼요. 0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대로 프로그램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빠져나왔을 때 A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에 관련된 건데요. 함수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다가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함수를 호출을 하면 해당되는 함수에 관련된 프로그램 실행이 돼서 다시 이제 주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메인이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함수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함수에 return이라는 명령어로서 메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는 이제 함수 이름만 여기다 써주면은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어떻게 볼 거냐면 메인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메인 하고 나서 이제 선언합니다. int sum 1이라는 함수 이름을 이제 선언한 거고 int a, int b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선언. 이건 함수에 선언한 거예요. 자, 앞에 int가 붙었으니까 선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값은 sum 1 하고 나서 3,4 이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죠. 함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부터 sum1이라는 부프로그램 사용할 건데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함수 이름이 되는 거죠. 함수 이름.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함수하고 같이 가져갈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을 이제 인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화면 어딘가에 프로그램 어딘가에 sum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자, sum1이라는 이제 부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이제 화면에 어딘가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sum1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자, 선언을 합니다. 부 프로를 만듭니다. int a, int b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느냐? 이 안에서 C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 C는 A 더하기 B를 할 거고, return C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고 보세요. 자, 여기서 선언을 한 거고, 자,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sum2를 호출을 하는데, 3하고 4를 가져가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3하고 4를 가져가서 얘가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럼 여기서 A 값은 3이고 B 값은 4로 받은 거죠. C를 선언하고 나서 C는 A 더하기 B를 하세요. 그럼 7이 되는 거죠. return C, C 값을 가지고 돌아가시오 그랬어요. 돌아와요. 그러면 이 값에는 이게 지금 뭐가 돼? 갔다 온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7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값이라는 곳에다는 이제 7이 저장되겠군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함수가 이제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열에 관련된 걸 살펴보겠습니다. 배열이다라는 것은 이제 동일한 자료형이 이제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반 학생이 100명인데 100개의 변수를 만들어서 점수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름으로 100개의 자리가 연달아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면은 이제 더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C 언어는 이제 형태가 동일해야 됩니다. 숫자 이런 식으로요. 뭐 문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1차원 배열을 한번 살펴볼 건데 1차원 배열을 사용하려면 일단 선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int a 하고 4
라고 하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다가 기술해 주면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얘는 뭐냐면 이제 배열명이 되는 거죠. 배열명이 되고 자 여기가 이제 첨자가 됩니다. 그래서 총 4개, 4개다 그거요. 그럼 A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4개의 방이 마련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것의 대표적인 이름이 A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 얘는 A 플러스 2, 얘는 A 플러스 3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시어너와 자바는 첨자가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A의 0번이다. 얘는 A의 1번이다. 얘는 A의 2번이다. 얘는 A의 3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1차원 배열입니다. 자, INT라고 해서 뭐든지 시어너는 사용하고자 할 때는 선언을 먼저 한다라고 그랬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차원 배열은 어떻게 선언을 할까? 2차원 배열을 한번 보면은 INT 하고 나서 2차원은 행과 열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2행 4열. 자, 이거는 행이에요. 줄의 개수를 말을 하고 얘는 열이에요. 칸의 개수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행사율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줄은 2개요. 칸은 4개인 것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내주면 돼요. 1, 2, 3, 4, 5, 6. 얘는 비어있죠. 그래서 얘는 0행이 되는 것이고 얘는 1열이 돼요. 얘는 1행이죠. 1행, 1행. 그 다음에 이제 얘는 0열, 1열, 2열, 3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칭할 때는 어떻게 되죠? 0행 1열입니다. 이렇게 지칭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1차원과 2차원 배열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또 문제 예제를 풀면서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포인터가 시어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시어너에만 있기 때문에 시어너에만 있는 특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에 종종 나타나고요. 초보자들은 이제 포인터가 정말 싫습니다. 네, 개념 잡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포인터 변수를 쓰려면 우리가 선언을 먼저 해야 되겠죠. 선언하려면 int를 쓰게 됩니다. a라는 변수를 쓰겠다. 그리고 얘는 이거를 붙였어요. 그럼 얘는 뭐냐? 그냥 정수형 변수인 거예요. 변수입니다. 라는 건데 선언할 때 이렇게 별이 붙었네요. 그럼 얘는 포인터 변수를 의미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가질 값들은 이제 정수가 이제 가리키는 곳의 값들은 이제 정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언할 때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다 뭘 붙여요? 바로 이제 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겠습니다. B라는 변수는 뭐죠? 포인터 변수예요. 포인터는 이제 주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A는 이제 10이 저장이 되는데 일반 정수값이 저장이 되는데 B는 이 속에 뭐가 저장돼야 돼요? 주소가 저장이 돼요. 누군가의 포인터, 누군가의 주소가 저장이 돼야 된다. 누구의 주소를 저장할 거냐? 바로 A의 주소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죠? A의 주소. 얘는 지금 A의 주소. 그럼 시스템마다 또는 실행할 때마다 A가 몇 번째 저장될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때그때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00번째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B는 100이라는 걸 저장하고 있겠죠? 100이라는 것은 어떤 상수값이 아니라 뭐다? 바로 주소다라는 것. 100번지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건데 프린트 해주세요. 네, %d 형태로 줄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뭔 뜻일까? 선언할 때는 이게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얘는 A의 주소를 저장하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실행할 때 이거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의 값이에요. 네, B는 뭘 기억하죠? 네, A의 주소, 즉 100이라는 걸 기억한 A의 주소를 기억하죠? A의 주소를 찾아가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죠? 10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출력 결과는 뭐가 된다? 바로 10이 된다.
B가 가리키는 곳, 즉 A가 있는 곳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A가 있는 곳에 값, 즉 10이 출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되었나요? 자, 이 포인터와 이제 배열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int a 하고 나서 이렇게 첨자의 개수를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개수만큼 이제 크기가 잡혀지게 돼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a라는 배열을 선언을 한 거고, a라는 배열에 자, 여기다 10이 들어오죠, 20이 들어오죠, 30이 들어오죠, 40이 들어오죠, 50이 들어와요. 즉 몇 개예요? 5개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얘는 a의 5다라고 썼어도 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int 하고 나서 이거는 a. 얘는 어때요? 얘는 선언과 초기 값을 같이 준 거예요. 되었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int 이 말이죠. 그럼 얘는 선언하는 거죠. 지금부터 p라는 것은 뭐를 기억한다? 주소를 기억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p에는 a의 주소가 저장됩니다. 라는 이 말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근데 a의 주소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a는 뭐죠? 배열이죠. 이것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 주소를 의미를 해요. 실제로 a가 100번째 저장이 된다. 또는 200번째 저장이 된다. 그건 시스템마다 다르겠죠? 몇 번째 저장될지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컴퓨터 킬 때마다 작동할 때마다 A가 저장되는 위치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상에서는 이 100번인지 200번인지 300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는 번지예요. A라는 번지다라고 통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자체가 주소예요. 그래서 P는 A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되었나요? 네, 이 문장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P는 뭘 기억하고 있죠? A예요. A. 그죠? 이게 주소 자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변수도 쓰겠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i라는 변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포문을 돌렸어요. 포 하고 나서 i는 0부터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을 증가시키면서 뭔가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자, 프린트 해주세요 라고 했고, 자, 출력 형태를 좀 이쁘게 잡은 거죠. a고 %d 의 값, 얘 값은 %d 하고 나서 네, 역슬래션 i 하고, 자, 이게 뭐냐 그죠? p 플러스 i 얘를 출력을 해주세요 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i들이 출력이 되겠죠? 이 자리에는 뭐가 되는 거죠? p 플러스 i가 가리키고 있는 값이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i가 0이에요. 여러분 포문 돌릴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처음에 초기값 확인해 주고요. 그 이제 조건에 맞는지 보고, 그 다음에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증감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하면 또 실행을 하는 거죠. i가 처음에는 0이에요. 조건에 만족해요. 그래서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하면 뭐가 되죠? a의 0의 값은 자, p 플러스 i니까 뭐죠? p 플러스 i가 가리키고 있는 값. p 플러스 i가 가리키고 있는 값. p가 뭐죠? a 플러스 0. a 플러스 0에 뭐가 있어요? 즉 a에 뭐가 있어요? 10이 있죠. 그래서 10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i 값을 하나 증가시켜요. 그러면 1이 됐어요. 그럼 뭘 표시하라는 거죠? 자, a가 p 플러스 i니까 p가 i죠. p가 a죠. p가 a죠. 예, i는 뭐죠? 1이죠. 그래서 a 플러스 1을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a에 1 들어오죠? 의 값은 하고 나서 a 플러스 1에 뭐 있어요? 이게 a 플러스 1, 얘가 a 플러스 2, 얘가 a 플러스 3, 얘가 a 플러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a 플러스 1에 뭐가 있어요? 20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거죠. 다시 또 올라가서 a 값을 하나 증가를 시켜줘요. 그러면 a2의 값은 이렇게 화면에 나올 거고 a 플러스 2가 표시하세요가 되는 거죠. p 플러스 i니까 a 플러스 2에 뭐가 있어요? 30이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i 값을 증가시켜요. 네, 3이 됐어요. 그럼 또 조건에 만족하니까 a 3의 값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a 플러스 3에 뭐가 있어요? 네, 40
A 플러스 3에 40이 있군요. 40이 이제 표시가 된다고 그죠?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I 값은 4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A4의 값은 A4의 값은 이라고 해주고 A 더하기 4에 뭐 있어요? 50이 있군요. 표시하는 거죠. 다시 또 올라가서 A 값을 증가시키니까 A 값이 이제 5가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화면에는 이런 내용들이 표시가 되고 빠져나왔을 때 I 값은 5가 되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네, 기억 클래스인데요. C 언어에 있는 기억 클래스는 이제 오토 형태가 있고 스태틱이 있어요. 네. 이 두 개만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레지스터라는 것도 있고 익스턴도 있다라고만 보면 되는데요. 오토다라고 하면 이제 필요할 때만 기억 영역을 사용하는 변수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뭐는 우리가 이제 선언할 때 보통 이제 오토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가 그 영역에서 생성이 되고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기억 영역에서 생성되었던 변수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변수의 영역이냐 메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부 프로그램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 영역 안에서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 프로그램에서 선언된 것은 여기서 열심히 실행하다가 리턴과 함께 여기 있던 이제 변수 내용, 변수의 기억 장소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까지 이제 영역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살펴보면 되고요. 그래서 오토는 그냥 해당되는 영역에서만 잘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스태틱을 우리가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스태틱은 이제 정적 변수다라는 거고 얘는 항상 메모리에 남아 있어요. 예, 메모리에 남아 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값을 계속 이제 저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지스터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레지스터 변수는 일단은 왜 레지스터 변수를 사용할까요? 네, 빠르게 하려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얘는 레지스터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레지스터는 CPU 속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훨씬 속도가 빠르죠. 자, 익스턴은 이제 외부 변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외부 변수는 이제 해당되는 영역에 상관없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이제 외부 변수다라고 합니다. 자, 스태틱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한번 나올 거예요. 그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 언어에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네, 출력 형태. %D로 일반적으로 출력을 하는데 %F도 있고 %S도 있고 또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포인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스태틱으로 선언할 때 변수 형태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C 언어였습니다.